동력살 분무기님,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인상,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 대한민국의 자영업 및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축소와 폐업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고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침체가 가속화되는 느낌입니다. 현재 국내 정책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 보는데 교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정말 네. 질문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예. 지금 말이죠. 한국 경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위기. 총체적인 경제, 예. 안보, 예. 외교. 그래서 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 다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분대로 질문대로 한다면 예. 실업률이 감소하고요. 네.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이 감소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하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고 있잖아요. 1.75%에서 1.5%, 또 1.5%, 현재 1.25까지 내렸는데 바로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내리는 겁니다. 바로 내리는 이유는 뭐냐? 정부가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건데, 이렇게 금리를 인하시켜도 경기 회복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정부가 하는 게 있습니다.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것은 예. QE라고 해요. 약자로. 예. 돈을 푼다 이런 얘기죠. 이런데도 경기가 안 좋다. 네. 그러면 계속 돈 풀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도 저물가 시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디프레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정책은 말이죠.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기업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하.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말이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인건비도 올라가지요. 임대료도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악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계속 폐업이 속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2년 사이에 말이죠. 급격한 그 최저임금 인상. 네.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 인상되면 좋지요. 그렇죠.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 또 중소기업들에게 크나큰 타격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52시간 실시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말이죠.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경직된 법 적용을 강행하다 보니까 그죠? 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네네. 그런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강화를 시켰는데 말이죠. 공공 부분이 비대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파가 말이죠. 경제 전체를 강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말이죠. 소득이 줄어들어요. 네.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단기순이익이 적으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말이죠.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생겨야 급여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보너스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 경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대기업들이 말이죠. 영업이익이 말이죠. 지난해보다 30%에서 70% 이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근로자들이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도 투자하지 않고 가계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르헨티나는 말이죠. 현대사가 말이죠. 완전히 포퓰리즘과 재정이익의 악순환의 역사입니다. 20세기 전반만 해도 세계 5대 부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8차례의 디폴트 있죠.
디폴트. 채무 불이행. 음. 8번째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요. 20여 차례나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해 손을 벌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 금융 없이는 파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도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좌파 벨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네. 그냥 국가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할 게 아니죠. 다 좋아할 게 아니라는 예, 것이죠.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균형과 견제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너무 심했나요? 야, 아닙니다. 뭐 이거는 지금 뭐 좌파 우파를 뭐 가리면서 네, 그저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니까. 예, 그러면요. 지금 현 실태, 저는요, 현 상황을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하면, 예, 저는 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걸 그럼요. 있는 그대로 예. 팩트로 저는 얘기하는 건데 예. 좀 심했습니까? 아니요. 시원했습니다, 오히려. 예. 그런데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네. 복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복지 예산을. 아,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또 그 국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또 이제 맛에 들리면은 네. 마약 같다니까요. 나중에 마약 또 같다. 이게 또 정부나 음, 또 이런 시 도에서 안 해주면은 그렇죠. 예, 불만이 또, 있어요. 예, 그때 또 불만이 생기잖아요. 예. 예, 적절하게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산업사회 이후에 말이죠. 얼마나 급성장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네? 뭐 자타고 IT 세계 1위 국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정부패도 많더라고. 아유, 응? 예, 그거 뭐 그거는 뭐 항상 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부패는 뭐 예. 어디 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대한민국이 말이죠.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난 지탱하지 않나 생각해봐요. 음.